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선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관련 태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입장하는 태극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조약 당시 개양되었던 최초 형태의 태극기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그리고 현재 태극기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 입장.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Oh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재헌의 역사, 헌법과 국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7월 17일은 재헌절입니다. 네, 재헌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알죠.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은 어디서 만들까요? 저기 국회에서 만듭니다. 예, 국회에서 만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헌법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과 국회 존재 이유요. 네. 아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아, 어렵나요? 네. 국회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네. 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국가가 있으려면 먼저 헌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상의 법입니다. 더구나 헌법은 국가 질서의 바탕이 되고 모든 국가 권력의 기본 구조는 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들 국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재헌국회를 개원합니다. 이때로부터 23일이 지난 6월 23일에 국회에 헌법안이 상정됩니다. 와, 그러면은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단 23일 만에 재헌헌법을 만든 건가요? 네, 사실은 그 23일이라는 시간은 재헌원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을 다듬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이었을 뿐이고요. 사실은 훨씬 오래 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재헌헌법의 기원은 1919년 3.1운동으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임시헌장과 5차례에 걸쳐 개헌된 임시의정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1919년부터 1948년까지 30년에 걸쳐서 발전해 온 거네요. 네, 오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통성을 갖고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23일간 치열한 분투가 있었습니다. 분투요? 네, 재헌헌법을 만드는 일은 정말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워낙 없었으니까요. 재헌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차례나 회의를 열었고 헌법안을 검토했습니다. 6월 23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7월 12일에 의결하여서 7월 17일에 이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재헌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결실을 맺었네요. 헌법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전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헌법은 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헌법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살았던 우리 국민의 삶하고 2022년 현재의 우리 국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바뀌면 그에 따라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헌법이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도 바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국회가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해서 헌법을 바꿔왔기 때문이겠죠.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연결하고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바로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는 또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헌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각종 법률을 만들고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도 하고요.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했는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항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24시간이 모자라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제가 TV에서 보던 거랑은 확실히 다른데요. 뭔가 좀 크고 웅장한 느낌이 확 온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특이한 점은 지금 모든 좌석들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배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말씀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전하는 건데요. 아주 작은 의견이라도 모든 의원들이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민주주의의 숨은 뜻이죠. 그렇죠. 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어서 헌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견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국민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국회는 지금도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국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헌법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찾으셨나요? 국회는 아무도 가지 않은 네.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하는 프론티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헌법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도 행복해진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헌법이 있고 여기에 국민이 있고 여기에 국회가 있고 어려워요. 네, 어렵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헌법은 국민을 향하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가시죠. 재헌 74주년을 맞은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만들어가는 국회. 헌법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입니다. 네, 우리에게 재헌 헌법은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선포이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재헌 헌법 전문 낭독은 국민 대표 5분이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도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제헌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장께서 제헌헌법에 서명하셨습니다. 헌법에 서명하는 것은 헌법을 지지하고 또 수호하겠다는 다짐과 국민을 겸허하게 모시겠다는 숭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제헌 정신을 잇는 다짐을 담아 제헌헌법에 서명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장님께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맞아 국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을 크게 기여하신 김태룡 전 의원님, 김일주 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김태룡 전 의원님입니다. 감사패 김태룡 전 국회의원. 김태룡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 기틀을 세우시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김태룡 전 국회의원님의 경륜을 기리고자 후배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17일 국회의장 김진표. 감사패 김일주 전 국회의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패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일륜 대한민국 헌정회장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그리고 헌정회 회원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건국에 초석을 놓으신 재헌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헌법 준수를 다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의무교육, 농지개혁, 사유재산제 등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위대한 혁명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던 그해 1인당 국민소득이 20달러에 불과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7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하여 모든 국민이 흘린 땀과 피에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건국의 선구자들이신 재헌 국회의원들과 역대 국회의원들이 불굴의 투지로 띄워준 덕택입니다. 지난 70여년간 수많은 정변을 겪으면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나 우려하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인들은 대영 제국의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 한 우리들은 안보나 경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영국 의회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뼈아픈 자성을 통해 국민들이 박수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지혜롭게 풀어가는 선진화된 국회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한 다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실현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용산의 기적으로 또 한 번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정 이후 74년이 경과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 체제의 안정과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 문제도 거론되어야 합니다. 진작에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운 헌법 정신 아래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합시다. 더 높은 자유와 인권, 번영의 민주주의를 꼭 이루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힘겨운 여름입니다.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2중, 3중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 정신에 감탄했고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민과 국익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경제 민생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뼈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 제정 74도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 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제치하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1919년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낯선 타국, 기약 없는 망명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또한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 걸지 않았습니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원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헌절 아침에 다시 재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재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 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 발 전진했습니다.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엽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합시다.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혁이 아니라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 방법,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승자, 독식, 패자, 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합니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 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 문화로 바꿔내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서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질서가 격렬한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전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습니다.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 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 시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경축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축 공연은 헌법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찾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나에게 헌법이란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을 가수 이보람 씨의 선도로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경축 공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고 또 실현하는 것은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상상하고 찾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헌법은 꿈의 사다리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바쁘고 지친 손님들이 커피 한 잔에 밝은 웃음을 지으면 제가 선택한 직업의 보람을 느끼고 함께 행복해집니다. 작지만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커피 한 잔처럼 나에게 헌법은 행복 주머니입니다. 안무가의 생각은 무용수의 몸짓이됩니다. 창작은 예술가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없다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헌법은 자유의 몸짓입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규범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쓴 헌법을 읽고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헌법은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밝은 빛이 우릴 비추자니 너 슬퍼하지만 내 손을 잡아봐. 그래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